안녕하세요. 엔젤타로의 엔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결혼운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연애운보다 결혼운이 좋으신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다 때가 있고 짝이 있는 법이니 솔로이신 분들도 오늘 기대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특히 오늘은 초년, 장년, 중년 그쯤에 언제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도 봐드릴 거고요. 나에게 귀한 인연이 되어줄 사람은 언제 나타날지 또 그분의 특징과 만나게 되는 계기까지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구독과 좋아요 등 다양한 후원 기능을 통해 엔젤 타로를 응원해주세요. 카드를 보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집중을 하고 카드를 뽑으면 더 적중률이 올라갑니다.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시간 드릴게요. 네, 집중해 보셨죠? 그럼 카드 섞어 볼게요. 네, 다 고르셨죠? 그럼 순서 공개할게요. 1번, 5번, 3번, 4번, 2번. 일 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한 장의 카드는요, 여러분의 결혼운을 뽑아보는 카드인데요. 과연 결혼으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떤 선물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뒤집어 볼게요. 오, 여러분, Passions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야, 이 불꽃이 팍팍 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런 빨간색은 열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혼으로 인해서 삶의 활력이 돋고
뭔가 정체되어 있었던 일들의 진전이 일어나거나 좀 더 삶에 적극적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삶에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는 부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결혼을 했더니요, 입맛도 좋고요, 일도 술술 풀리고요, 뭔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주변에 한 분쯤은 계시죠? 네, 여러분도 그렇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의 결혼 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죠. 음, 오. 자, 좋습니다. 우선은 이 세 장의 카드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결혼 운이 임박했을 때의 여러분의 모습이고요. 의식 수준, 그리고 주변 환경, 상황입니다. 일단 여러분의 모습이 기사의 컵 카드로 나왔는데요. 이 기사의 컵은 고백한다, 프로포즈한다, 또는 감정을 전달한다,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은 내가 너무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먼저 고백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대쉬한다 이렇게 나와요. 뭐야, 멋있어. 네. 그래서 정말 나의 이상형 또는 필요로 했던 사람, 원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면서 결혼 운이 강력하게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의식 상태에서는 8번의 완즈가 나왔는데요. 이 8번의 완즈는 급박한 상황이나 굉장히 빠른 이동 변동수를 나타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나 빠르게 진전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하는 느낌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저는요, 좋아서 제 마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걸로 인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어느새 우리는 결혼 이야기를 하더이다. 애는 몇 명 낳을지, 어디에 살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허, 네, 진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적인 측면에서도요, 4번의 완즈가 떴죠. 아마도 여러분이 결혼이 임박했을 때에는 무언가 바로잡고 싶은 상황 또는 바로 잡혀지는 상황이 함께 들어온다라고 보여져요. 뭔가 흐트러진 상황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던가 또는 해왔던 일에 결실을 보게 되는 등 명확하게 내가 사회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만한 또는 가정을 꾸릴 만한 아주 최소한이더라도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니 혼담이 오가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누구나 결혼하기 좋은 상황에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정리정돈된 상황에서 결혼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주변에 보더라도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던가 또는 재정 상황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취업이 잘 안 된다거나 또는 하는 일에서 지연이 일어난다던가 이런 등등등의 변수 때문에 결혼이 미뤄지거나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한 큐에 빠르게 진전이 일어나면서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된다고 하니까 걱정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 장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요, 초년, 장년, 중년을 나타내기도 해요. 보면은 초년에는 여러분에게 프로포즈하는, 그러니까 결혼하거나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은 많아도 여러분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대요. 조금 일방적인 사랑을 하거나 일방적인 사랑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참고로 초년은 30살까지 보고요. 이 장년은 3, 40대로 볼게요. 한 30살에서 40살 초중반까지. 그때에도 8번의 완즈가 나왔거든요. 이 8번의 완즈는 급속적인 진전이 일어날 때, 속도가 좀 붙고 이동 변동수가 나올 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30대부터 40대까지의 결혼 운이 굉장히 좋다. 거의 모든 상황들이 내가 이동 변수를 두기 좋은 상황으로
좀 도와주는 운이 들어왔다 보니까 여러분은 초년만 빼고는 30대부터 쭉 결혼 운이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년이나 중년을 비교했을 때 작년이 더 좋은 이유는 많은 부분 내가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 때문이에요. 지금 보면 중년에는 4번의 완즈가 나왔잖아요. 이 4번의 완즈는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읽기 때문에 중매나 뭐 어떤 결혼 전문 회사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만나는 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연애로 이어진 결혼이 아니라 굉장히 조금은 인위적인 합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평균 수준에 맞춰서 결혼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부분에서는 좀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결혼 운에서 가장 좋은 짝과의 시너지는 이 패션이라고 했잖아요. 내 삶에 활기가 막 돋고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어떤 용기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너지라고 봤으니까 저는 여러분이 3, 40대 정도쯤에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만날 그 결혼 짝에 대해서 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머나. 아하. 그렇군요. 자, 우선은 이 세 장의 카드는 그분에 대한 정보인데요. 자, 그분의 직업이나 외모에서 풍겨지는 분위기, 그리고 성격, 만나게 되는 계기나 시기에 대한 특징입니다. 우선 그분의 외모, 직업에 관해서는 7번의 펜타클이 나왔는데요. 그분은 굉장히 좀 인내하실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좀 차분한 성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보면 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주인공이 보이죠. 약간은 거리를 두고 지켜볼 줄 아는 그런 조금은 차분한 느낌을 주는 인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직업과 관련해서는 아마 여러분과 만날 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직업에 관련해서 이런 7번의 펜타클이 나올 때는 지금 이 직업이 끝인가? 다른 일은 더 없을까? 나의 경험이나 경력을 살릴 만한 또는 삶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다른 길은 없을까? 고민할 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만날 때에는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뭐 탐구, 검토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보통 결혼운과 이직운, 이동 변동수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리고 그분의 성격 같은 경우에는 6번의 펜타클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다정다감하신 분일 거라고 보여져요. 6번의 펜타클은 멀리 보고 나눈다, 분배한다. 나의 에너지든 시간이든 육체적인 에너지든 멀리 보고 무언가를 위해서 나의 지금의 시간과 육체적인 에너지와 정신적인 에너지를 분배하고 나눈다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굉장히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잔정이 많으시고요. 은근히 누군가를 케어하거나 조언해주거나 결혼하면 굉장히 가정적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기꺼이 나의 가족이나 나의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할 줄 알고 좀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성격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과 그분이 만나는 계기의 경우에는 8번의 소주가 나왔는데요. 사실 8번의 소주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어요. 뭔가 궁지에 몰렸다거나 내가 현실 상황을 제대로 직시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나오는 카드인데 아마도 여러분이 이전에 다른 사람과의 연애로 인해서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관점이 좀 부정적이어졌을 때 또는 삶에서 어떤 다양한 문제 때문에 조금 심적으로 의기소침해져 있을 때
또 구체적인 상황을 들자면 이렇게 그 전에 만났던 사람과의 관계가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과의 인연이 닿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무튼 여러분이 이분을 만날 때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좀 삶에서 좀 답답한 부분이라던가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심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좀 도움을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여러분이 마음이 좀 옮겨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결혼할 때쯤에 돼서는 많은 부분 정리정돈이 되겠지만 이분을 만나기 전에는 상당히 여러분도 좀 다양한 인생의 좀 고난이랄까? 약간 풀리지 않던 좀 힘든 상황들 있으셨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귀인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시지 않을까. 결혼을 하면서 여러분도 인생이 정말 꽃길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분이 신중하신 만큼 또 잔정이 많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신 만큼 여러분의 삶에 밝은 태양을 좀 비춰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여러분, there's something better. 더 좋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카드가 떴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만나는 사람 있으세요? 또는 이 사람 아닌 거 아는데 자꾸 잊지 못한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더 좋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이런 거 하나만 체킹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내 삶에 활력을 불어다 넣어주는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게끔 해주는 사람인가? 네. 그럼 우리 1번 여러분, 좋은 짝 만나셔서 행복한 결혼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 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 2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한 장의 카드는요, 여러분의 결혼운을 뽑아본 카드예요. 과연 여러분은 결혼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받게 될 선물은 무엇인지 뒤집어 보자. 와, 여러분, 피스 카드가 떴네요.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요, 결혼을 하게 되면요, 삶의 안식처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아, 내가 결혼으로 인해서 정말 몸도 마음도 평화를 되찾았어.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이렇게 편안해도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결혼이라고 하거든요. 누구나 꿈꾸는 결혼 아닐까요? 그쵸?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게 되는, 행복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결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좀 더 디테일한 상황 펼쳐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이게 뭘까? 자, 우선은 이 세 장의 카드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의 결혼운이 임박했을 때의 모습, 그리고 의식 수준이고요. 상황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모습에 7번의 소주가 떴는데요. 결혼운이 임박했을 때. 이 7번의 소주는 약간 도둑놈 사기꾼에 대한 키워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시기 질투하고 뭔가 뭐 어디 등쳐먹을 거 없나 이렇게 좀 나를 배신하려는 사람만 곁에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니네. 이 사람은 정말 우직하게 나를 지켜주고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네. 결혼해도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하면 좀 조심스럽지만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약간은 현실적인 도피성 결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조심스러운데 현실적인 거 무시 못 하거든요. 없을 것 같지만 진짜 막 특별히 나빠야만 이런 결정을 할 것 같지만 의외로 조건 보고 결혼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이게 서로가 마음이 잘 맞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뭐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무튼 그런 두 번째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정말 욕심나는 사람이다. 약간 내가 무리수를 둬서라도 이 사람 좀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이 결혼을 진전시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무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좀 대담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결혼을 하는 그 루트가. 약간 이 정석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선 동거를 한다던가 또는 사귀는 사람이 있고 좀 갈아타는 그런 연애로 결혼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의식 수준에서는요, 5번의 소주가 나왔어요. 5번의 소주는 결이 안 맞는 상황? 뭔가 내가 원하는 것과 처해진 환경이 분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은 만약에 이게 가족이라고 한다면, 나의 가정이나 가족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회사나 사회에서의 나의 역할, 조직, 이 안에서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결혼을 통해서 이 직업을 좀 바꾸거나 그만두고 싶다. 이걸 계기로 내가 원하는 삶으로 좀 탈바꿈 해보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단순히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알콩달콩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어떤 기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현실적인 여건이 돼야만 이룰 수 있는 꿈이나 어떤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의 어떤 후원이나 지지를 받으면서 뭐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무튼 이 카드의 조합으로 봤을 때는 얘를 그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적인 측면에서 여왕의 컵이 나왔죠. 컵의 여왕이 나왔을 때는 보통 엄마라던가 주변에 내가 엄마처럼 챙겨줘야 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나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은 직업적이든 또 가족이나 내 주변 환경적인 부분이든 조금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시작되는 결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몸만 빠져나오는 그런 느낌의 결혼으로 좀 보여지기도 해요. 이렇게 어렵게 시작되는 결혼 생활일수록 서로 간의 우애가 깊어지고 정도 깊어지고 의리도 생기는 거 아시죠? 네. 약간 이 결혼도 안 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만 늘어놓는 게 죄송하긴 한데요. 무튼 여러분이 결혼이 임박됐을 때에는 다양한 어려운 부분, 삶에서 풀어나가야 할 어떤 문제적인 상황들이 있을 텐데 결혼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 듯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걸까요? 뽑아볼게요. 오. 자, 이분의 외모나 겉으로 보여지는 뉘앙스, 직업이고요. 그리고 이분의 성격, 이분을 만나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 뽑았는데요. 일단 이분의 외적으로 풍기는 모습에서는 6번의 펜타클이 나왔어요. 굉장히 다정다감해 보인대요. 그리고 사람들을 좀 잘 챙기는 편이고 잘 어울린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영업이라던가 또는
사람을 많이 대하는 서비스직 또는 직관적으로 이미지로 보자면 강아지, 뭐 수의사라던가 훈련사라던가 또는 애견 미용이라던가 이런 것들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6이라는 수는 가족에 대한 키워드도 있기 때문에 가족 사업이나 또는 장사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튼 굉장히 사람을 잘 대하고 호감을 주는 그런 외모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성격에서는 여사제가 나왔는데요. 이 여사제는 본인만의 어떤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의 말을 다 수용하고 듣는 것처럼 보여도 좀 본인만의 어떤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이런 신념이 맞는 사람과의 대화는 깊이 이어갈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조금 뜨문뜨문하는 편이다. 두루두루 넓게 잘 지내되 굉장히 알맹이 있고 깊이 있는 관계에는 그닥 많지 않을 수 있다. 성격이 굉장히 생각이 많고 본인만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눈치도 굉장히 빠르고요. 사람을 잘 관찰하고 지켜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그런 면에서 좀 신뢰를 많이 하시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아마 이분은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미주알 고주알 다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알아주고 알아서 챙겨주시는 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뭐 현실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확실히 심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적인 부분에서는 좀 편안하고 기댈 수 있게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상황적으로 7번에 소주가 나왔어요. 그쵸?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연애할 때 이분이 여러분에게 좀 돈 씀씀이가 좀 해펐다고 해야 되나? 연애 때 여러분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정말 선물도 많이 해주고 여유로운 모습을 좀 많이 보여서 그것 때문에 좀 어필이 많이 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게 여러분에게도 좀 매력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결혼 후에는 잘 모르겠지만, 네. 무튼 그렇답니다.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또 물질적으로 선물 공세를 좀 한다던가, 좀 여유로운 모습으로 어필을 할 수 있다. 그런 면이 계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뭐 가족들 식사를 좀 대접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있죠.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듬직한 부분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남성분들이 지금 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마음껏 못 해본 것을 좀 대리만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게 아닐까. 자기 자신을 잘 꾸민다던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예쁘고 멋있고 자기 관리도 잘하는 그런 모습에 좀 반하게 되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으로 떴네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리고 넘어갔는데 이 흐름이 초년, 장년, 중년의 결혼운을 나타내기도 해요. 초년은 30세까지로 보시면 되고요. 장년은 3, 40대, 그리고 중년은 한 50대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초년의 결혼운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는 게 대체로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거든요. 장년, 중년에는 내가 상황에 맞춰서 사람을 골라서 결혼을 해야 된다던가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초년에는 내가 선택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맥락이거든요. 내가 선택해서 약간 미련이 남기는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조금 미련이 남긴 하지만 얼른 그 기회를 포착해서 그 사람과 잘 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초년이 가장 결혼운이 좋다.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결혼을 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넉넉히 한 30대 초반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찍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여러분, Don't stop 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 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무슨 상황이길래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까요? 뭔가 현재에 이 사람 만나 말어. 괜히 내 손해 아니야? 다른 사람 만날까? 이러면서 좀 재고 있는 상황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Don't stop 나왔다는 건 아직은 그 사람과의 인연이 기회가 있다라는 거겠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입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결혼을 생각할 때요. 딱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평온한가? 내 삶이 조금 정돈될 수 있을까? 마음에 좀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좀 하시면 금방 답변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우리 2번 여러분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한 결혼하시길 응원 드릴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합니다. 3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카드는 여러분의 결혼 운에 대해서 뽑아본 카드인데요. 여러분이 결혼으로 인해서 어떤 선물을 받게 될지 뒤집어 보죠. 오, 자, 이 무역, 교역에 대한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은 결혼으로 인해서 하시는 일이 번창하게 되신다던가 또는 결혼을 하면서 그분과 함께 비즈니스를 꾸려 나간다던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지고 일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드가 나올 때는 상업활동과 관련이 많아서요. 여러 가지로 사람들과의 교류나 소통이나 협업이나 계약운이 올라간다고도 보니까 여러분은 결혼으로 인해 커리어, 직업, 사업 간의 어떤 이익을 얻게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이 술술 풀리려나 봐요.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상황을 펼쳐볼까요? 야, 너무 좋을 때 결혼 운이 들어오네요. 자, 결혼 운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모습, 의식 수준,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뽑아본 카드인데요. 일단 여러분의 모습에서는 킹의 펜타클이 떠줘요. 아마도 여러분이 직업적이든 사업적이든 어떤 커리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적이어질 때, 뭔가 돈이 안정적으로 벌린다거나 내가 직업적으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될 때, 그때 결혼운이 강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식 수준에서도, 아, 그래. 내가 능력이 되니까 그 어떤 선택이든 해도 되지 않겠어? 마음만 잘 통하고 인생의 방향성만 잘 맞다면 그 사람의 능력이건 조건이건 나는 상관없어. 어차피 내가 벌면 돼. 어차피 내가 능력이 되니까. 이런 생각 하신다고 하거든요. 이야, 여러분. 너무 멋집니다. 네. 그리고, 결혼운이 들어왔을 때의 환경적인 부분에서는요, 4번의 완즈가 떠져요. 4번의 완즈도 결혼이나 어떤 약속, 계약에 대한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는 그냥 식만 올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결혼을 하기 위해서 딱히 무리수를 던져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어떤 큰 문제를 안고 하는 결혼이라던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만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결혼운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 일에서 좀 직업적으로, 금전적으로 너무 궁할 때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반을 다지고 나의 커리어를 어느 정도 다지고 하시는 결혼이 길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여러분의 초년, 장년, 중년의 흐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결혼 운이 좋다 할 때는 저는 작년이라고 보여지네요. 왜냐면 초년에는 여러분이 자리를 잡느라 좀 바쁘게 보내야 되는 시기예요. 초년은 20, 30대 초반까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여러분은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대면대면해진다던가 서로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30대에서 40대 초반까지를 보면 내가 어느 정도 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또 해볼 만한 많은 것들, 어찌 보면 인생에 자율적인 부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 조율할 것도 잘 조율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마음도 터놓고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고 놀러도 많이 다닐 수 있고 삶을 좀 다채롭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작년 30대에서 40대 초반에 결혼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중년이죠, 중년. 50대 정도? 그때쯤 결혼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잖아요.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정도쯤에 결혼을 하셔도 좋아요. 나쁘지 않은데,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연애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개나 중매 또는 결혼 정보 업체를 이용해서 조건을 따져서 서로 좀 결혼한다, 짝을 만난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웬만하면 3, 40대에 결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결혼하시게 될 그분에 대한 특징을 조금 뽑아볼까요? 자, 우선은 그분의 외모, 직업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성격,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게 되는 계기로 뽑았습니다. 우선 외모나 직업에 관련해서는 에이스의 컵이 나왔는데요. 컵에 대한 속성은 물, 감정, 감수성에 대한 키워드가 많죠. 그만큼 사람이 좀 유연하고 풍기는 뉘앙스가 굉장히 부드럽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술 계통이라던가 서비스업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사는 그런 류의 일을 좀 하시겠다라고 보여져요. 보통 마케팅이나 브랜딩, 영업이라던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많이 제안한다던가 하는 직업을 가지실 수도 있고요. 무튼 노동력이 강조된 직업이라기보다 아이디어라던가 감수성을 건드릴 만한 그런 직군에 계신 분이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리고 외모 같은 경우에는요, 좀 뽀얗고 하얀 약간의 여성미가 느껴지는 남성분 또는 여성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여성스러운 분, 그런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성격 같은 경우에도 The Star 카드가 떴죠. 이 별 같은 경우에는 이상주의, 희망적인, 긍정적인 속성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공상이나 상상을 즐기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을 가졌어요. 그리고 삶에서 굉장히 높은 기준의 꿈, 목표를 가지신 분이고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십니다. 네. 그리고 본인의 꿈을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뭔가 가능성이 보이고 기회가 보이는 곳에 정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는 성격을 가졌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할 때에도 정말 남들이 꿈꾸지 않는, 좀 넘보지 않는 부분까지 욕심을 내고 미래를 그린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냥 평범한 결혼 생활? 그냥 결혼했으니까 애 낳고 그냥 현실에 좀 순응하는
그런 생활을 꿈꾸시는 분이 아니라 이왕 너와 내가 만났으니 더 큰 꿈을 꾸고 우리가 더 잘 살게 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서로 의지하고 노력하자 하는 그런 좀 진취적인 그런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결혼으로 인해서 이분에게 좀 동기부여를 받게 되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서로 한계를 미리 긋지 않고 정말 다양한 가능성을 꿈꾸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시너지가 나시지 않을까 합니다. 좋네요. 이 정도면 소울메이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 계기로는 8번의 컵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됐든 이분이 됐든 누군가와 이별이나 정리, 관계를 정리하거나 완전히 잊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고 만나게 되는 계기가 생긴다 하거든요. 네,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까요? 여러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카드가 떴네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이 혹시 현재의 일을 좀 많이 키워나가시고 있다던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은 결혼할 시기는 아니고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니니 네가 하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고 자리를 잡도록 해라.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은 초년에는 지금 뭐 만약에 작년이거나 3, 40대 넘어서 저는 더 나이가 많은데요 하실지라도 가장 우선적인 부분에선 여러분의 뿌리가 좀 단단하게 내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한켠에는 믿는 구석이 좀 있어야 돼요. 커리어라던가 직업이라던가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집중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때가 되면 알아서 여러분이 아, 그래. 이제는 누굴 만나도 괜찮겠다 하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네. 그럼 우리 3번 여러분 좋은 분 만나 행복한 결혼하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입니다. 4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결혼운에 대해서 뽑아본 카드예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받게 될 선물은 무엇일지 뒤집어 볼게요. 오, 네. 높은 산이 나왔죠. 자, 이 카드가 나올 때에는 내가 공을 들인 만큼의 어떤 결실이 나오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드높여 준다. 내가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할 때 나와요. 그렇다는 건 결혼 후에 여러분이 직업적으로든 또는 사회적으로든 또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삶에서든 질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진짜 유치하게 말하면 신분 상승?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결혼이다. 나의 급이 달라지게 만드는 결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한 상황을 펼쳐볼까요? 오, 야, 여러분, 진짜 인생의 대전환점에 결혼운이 들어오네요. 여러분의 결혼운이 들어올 때 모습, 의식 수준, 상황이나 환경적인 부분을 뽑아본 카드들인데요. 일단 여러분의 모습에서는 에이스의 컵 카드가 나왔죠. 에이스의 컵은 무언가 시작하려는 마음이 커질 때, 감정적으로 뭔가 큰 변화를 느낄 때, 그럴 때 나오는 카드예요. 그런데 결혼운에서 나왔으니까 여러분은 한눈에 결혼할 짝을 알아본다. 한눈에 아, 이 사람이다 하고 마음에 훅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의 감정에 좀 집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의식 수준을 보더라도 데스 카드가 떴죠. 이 데스는 진짜 인생의 어떤 전환점? 큰 기점이 될 때 나와요. 내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되겠고, 무언가 탈피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징조를 느끼는 그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거나 결혼을 하면 내 인생이 정말 극과 극으로 바뀔 수 있겠다. 지나간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꾸려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환경이나 상황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0번, 어릿광대가 나왔죠. 이 어릿광대는 자유의지에 대한 키워드가 커요. 그래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그 무엇이든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 살아가고자 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베팅할 수 있는 시기, 그런 상황, 묵은 짐들을 다 내려두고 인생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어찌 보면 사실 이 0번 더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찜밖에 없잖아요. 보찜이랑 이 강아지밖에 없는데 금전적으로 막 부유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혼할 당시 초반에는 약간 없이 시작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여러분의 삶 자체만큼은 굉장히 퓨어한 상태로 건강하고 마음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결혼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약간 자수성가의 키워드도 있거든요. 이런 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점프해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올라가야만 정상에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인생에서 개척하고 싶은 정말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결혼이 아닐까. 약간 삶에 욕심이 있으셨던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요, 초년, 장년, 중년의 흐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을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작년에 결혼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말씀드릴게요. 이 작년에는 데스카드가 나왔잖아요. 작년이라면 30대에서 40대 초반이라고 보는데 초년은 20, 30대 초반. 이 작년에 데스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여러분이 그 전에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게 사람에 관한 경험이든 여러분의 삶에 관한 경험이든 스스로 씹고 뜯고 맛보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딱 정돈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뛰어넘고 초년에 너무 빨리 결혼을 한다던가 너무 늦게 결혼을 해버리면 내가 혼자만의 힘으로 삶을 정돈하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올라가는 게 높은 궤도에 오르는 게 버거울 수 있어요. 누가 옆에서 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면 그게 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30, 40대 초반에 결혼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그분의 특징을 조금 알아볼까요? 어떤 분일까요? 오! 자, 우선은 이분의 외모나 직업, 그리고 성격, 만나게 되는 계기, 매력을 느끼게 되는 계기로 뽑았는데요. 우선 그분의 외모는 별 카드가 나왔어요. 별은 반짝거리죠. 그래서 인기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뭔가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또는 누구나 탐낼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서 외모도 훌륭하다. 호감형이다. 그리고 매우 잘생기거나 예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적인 부분에서 별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먹고 사는 직업, 뭐 연예인이라던가 인플루언서라던가 또는 뭐가 있죠? 요즘에는 뭐 워낙 많죠. 쇼호스트라던가 또는 유튜버라던가 예술가라던가 유명인이라던가 작가라던가 또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창의성이 필요한 그런 직군에 계신 분들이 이 별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뭔가 평범한 직업을 가지신 분은 아니다. 이게 핵심이겠죠. 그리고 그분의 성격 같은 경우에는요. 킹의 컵 카드가 나왔네요. 오, 이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기도 하고요. 누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안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져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했을 때에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잘해 주실 것 같거든요. 보통 이런 컵의 원소를 가지신 분들은 공감 능력이나 교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공감, 교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이분이 리드를 많이 하시게 될 것 같다. 또는 그런 팁들을 많이 알려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또한 이분에게 그런 인간적인 면모 또는 사회생활에서의 필요한 태도, 자세 등을 좀 보고 배우시지 않을까? 보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산 카드가 나와서요. 결혼 후에 여러분이 내적으로 성숙을 많이 하게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매력을 느끼고 급진전을 이루게 되는 계기에서는 9번의 컵 카드가 떴어요. 이 9번의 컵은 만족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나만의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 포인트가 있었대요. 여러분의 기준에서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먼트가 있었다라는 거죠. 삶을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구나. 자기만의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 사람을 굉장히 잘 대하네. 배울 점이 많네. 대화를 잘한다. 나랑 잘 통한다. 공감을 잘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기준에 너무너무 부합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마음이 깊어졌다라고 하네요. 아마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뭐 과거에 있었던 일, 힘들었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현명하게 그 상황을 좀 해결 지향적으로 하지만 굉장히 공감하면서 너무 뾰족해서 상처받지 않게끔 잘 이야기해 주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뿅뿅 사랑에 빠지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여러분, Get More Information 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정보가 더 필요하다. 자세한 정보를 얻어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카드예요. 아마도 현재에는 연애적인 부분이나 결혼운과 관련해서 뭔가 운이 들어왔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카드가 나왔겠죠. 조금 더 상세히 살펴봐라. 주변을 돌아봐라. 라는 거니까 만약에 연애나 결혼 이외에도 이 이야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됐건 무언가 마음이 많이 가는 일이 됐건 그 일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조금 더 모아보고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해보시는 거 요거 조언으로 드립니다. 네, 그럼 재미있게 들으셨길 바라고요. 우리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한 결혼 하실 수 있게 되길, 좋은 소식 들려오길 저도 고대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5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한 장의 카드는요. 여러분의 결혼운에 대해서 뽑아본 카드인데요. 결혼을 하면 뭐가 가장 좋을까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지 뒤집어 볼게요.
아니, 선물이 무슨 데빌이야? 여러분, 결혼 운에 데빌이 나왔더라. 이거 저 너무 난감한데요. 이게 뭘까? 이 카드가 나올 때에는 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 또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때에도 이런 카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으신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은 무슨 혼자가 짱이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근데 결혼은 왜 봤어? 왜 봤어요? 혹시나 해서 봤죠? 네. 무튼 데빌이 나왔네요.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왜? Celebrity? 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의 삶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던가 굉장히 고도의 어떤 불안감, 마음에 남아있는 어떤 응어리들, 이성에 관한 어떤 선입견들, 이런 것들이 이 결혼으로 인해서 좀 달라진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옆에 Celebrity, 이 축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이라던가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해 좀 성과나 결과가 잘 따라올 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져서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결혼 안 하겠다더니 하니까 너무 좋아한다며 많이들 놀라시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뭐 제 친구 중에 한 명 이야기를 하면 아주 어릴 때부터 결혼은 안 할 거다. 나는 독신주의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20살에 결혼한 친구가 있거든요. 네. 자, 여러분도 약간 그런 류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자, 명확한 상황 좀 더 디테일하게 펼쳐보자. 여러분, 제가 의년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두 장의 카드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처럼, 진짜 결혼 안 할래 했는데, 하니까 너무 좋네. 이렇게 될 수 있고, 결혼보다는 그냥 내 삶에 더 집중하고, 커리어나 내가 좀 더 주목받고, 내가 좀 더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좋아요. 그게 당신은 더 나아요. 이런 경우일 수도 있겠네요. 이 결혼운이라는 게 꼭 어떤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만 있지는 않잖아요. 관점을 조금 바꿔본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카드의 흐름 자체도 좀 그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일단 결혼운이 들어왔을 때 결혼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모습, 의식 수준, 그리고 환경이나 주변 상황을 나타내는 카드들인데 여러분의 모습에서는 심판 카드가 떴어요. 심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소식이나 내가 이때까지 과거에 뿌려둔 무언가가 그대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해요. 또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들어올 때 그럴 때 나오는 카드이기도 해서 여러분은 결혼과 관련해서 결혼운이 들어왔을 때 결혼과 관련해서 좀 관점이 변하는 그런 경험을 하실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전과는 뭔가 다르게 생각하는 방향성을 확 바꿔버리는 그런 계기가 좀 들어온다고 해요. 여러분의 의식 수준을 봐도 기사의 완즈가 떴거든요. 기사의 완즈는 계획을 하고 뛰어드는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즉흥적으로 또는 일단 부딪혀보고 보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결혼에 대한 관점이 좀 달라져서 뭔가 내가 좀 연애나 결혼에 좀 적극적이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이 바뀌는 거겠죠. 또는 나는 언젠가는 결혼할 거라고 염두는 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나는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아예 마음을 굳히게 되는, 삶의 지향점을 완전히 딱 정립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들 수 있겠죠. 무튼 결혼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딱 체감이 되는, 직관적으로 딱 느껴지는 그런 방향성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나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3번의 펜타클이 나왔는데요. 이 3번의 펜타클은 나의 재능이나 능력을 갈고 닦는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직업적인 부분에서 커리어를 갈고 닦거나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싶을 때, 그럴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여러분은 결혼 생활 그 자체에 주를 이루기보다는 여러분의 일과 직업에 관련해서 더 좀 할애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결혼 생활을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로 카드가 선택을 하라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에게만큼은 타로 카드가 결혼은 선택이고 당신에게만큼은 필수가 아닐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계속 열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그 결혼에 대한 생각이 짙어질 때쯤, 또는 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거나 여러분의 직업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 좀 더 정진하고 싶든, 내가 어디에 조금 더 열정적일 수 있는지, 어디에 조금 더 적극적이어지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금방 그 중심을 잡고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진짜 여러분이, 아유, 그래. 한번 만나나 보자. 이 사람 자꾸 생각나고 끌리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다 싶어서 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 그 시점에 여러분에게 좀 선택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요, 초년, 장년, 중년의 흐름을 나타내기도 해요. 언제 결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타낸 흐름이기도 한데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시기는 초년에서 장년 그 사이라고 보여져요. 네. 초년도 너무 이른 초년 말고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가 가장 좋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이렇게 심판처럼 무언가 내가 과거를 되돌아보고 뿌린 것들이 되돌아와서 내가 관점의 변화가 생기려면 경험이 많이 쌓여야 돼요.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이나 중반쯤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더 상대방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도 있고, 내가 할 일을 좀 포기했다는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까지가 가장 길한 결혼 운이 들어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과 결혼 운이 있는, 인연이 있는 그분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 자, 우선은 이분의 외모나 직업적인 부분, 그리고 성격, 여러분이 이분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 뽑아봤는데요. 일단 이분의 외모 같은 경우에는 기사의 완즈가 나왔네요. 오호, 여기도 기사의 완즈가 나왔는데. 자, 무엇이든 여러분은 좀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에게 좀 관심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 또한 굉장히 활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뭔가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하거든요. 외모의 경우에서도 완즈니까 건강한 느낌, 몸이 조금 탄탄하고 근육질의 몸을 가진, 운동을 좀 한 것 같은 그런 외모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몸을 좀 많이 움직이는, 노동력이 충분히 필요로 한 그런 직군에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건축이라던가 또는 현장 일을 한다던가 운동, 트레이너, 코치,
등등 몸을 직접 움직이면서 여기저기 활동량이 좀 많은 그런 직군에 계시다고 보여지네요. 네. 뭐 군인도 될 수 있겠네요. 군인이나 소방관이나 경찰이나. 그쵸? 그리고 그분의 성격 같은 경우에는 더 풀, 어릿광대가 나왔는데요. 야, 이분도 좀 쿨하시네요. 이분은 맺고 끊고가 좀 정확해요. 어떤 면에서가 정확하냐면 좋으면 진짜 좋고 싫으면 그냥 싫어서 이게 중간이 없어요. 뭔가 책임의식이라던가 무거운 마음으로 연애나 결혼을 하는 타입이 아니라 그 당시에 뜨겁거나 그 당시에 따뜻해서 맺어지는 인연에 충실한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어딘가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이분과 결혼을 한다면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거나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부여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너무 가정적이고 좀 보수적이랄까? 옛날 아버지 같은 그런 스타일 만나시면 여러분이 이 대비일이 폭발하겠죠. 왜 나를 이렇게 가둬두는 거야? 나를 이렇게 통제하려고 드는 거야?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성향에 조금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나와 이야기가 잘 통하고 본인이 하는 일에서도 좀 바쁘고 늘 능동적이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 포커싱이 되지 않는 그런 분이 오히려 여러분과 잘 맞겠다라고도 보여져요. 네. 그리고 이분에게 매력을 느끼는 순간에 에이스의 펜타클이 떴거든요. 지금 막 돈 부채를 쥐고 있는 분이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현실적인 부족함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좀 계산적인 면에서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뜨거운 사랑으로 만난다기보다는 현실적인 어떤 계산이 서는, 결혼의 이점이 이런 것들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면모에서 매력을 좀 느낀다고 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네. 아마도 여러분이 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뭐 하시는 일에서 욕심이 좀 많으신 분들이라서 이런 류의 카드들이 많이 나왔지 않나 합니다. 좋아요. 결혼이라는 게 어찌 보면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서로 간의 인간적인 면모 또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맺어지는 협력 관계.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결혼이 어떻게 그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믿음, 신뢰, 의리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정석적인 결혼 생활을 원하시는 분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사고할 줄 알고 여러분을 조금 방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시는 게 결혼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의견 드려봅니다. 네, 참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여러분에게 결혼과 관련해서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오, 자, Let Go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요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려놓으시랍니다. 네. 너무 진지하게 그것에 집착하거나 더 부여잡고 고민을 해봤자 안 풀린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이 아닌 인생에서 더 값진 결실을 맺고 더 중요한 사람임을 입증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거라면 그것과 관련한 기도를 하고 추구를 하되 하늘에 내맡기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반대로 너무나 결혼을 원하지만 지금 실상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고 꼭 이상한 사람들만 주변에 꼬이게 된다 라고 하더라도 나는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하늘에 내맡기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핵심은 뭐죠? 내려놓음이죠. 내려놓음. 강력한 믿음으로 내려놓으시면 알아서 이 천사들이 여러분의 짝을 또 여러분에게 맞는 운명을 선물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네. 이런 류의 카드들 나올 때는 그냥 내 마음이 좀 편안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합니다.